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9%, 코스닥은 0.97%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그 순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서 관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것은 워낙 사고뭉치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거 없겠지만은 중대한 발표를 한다 하니까 이게 또 재수 없으면은 지난번에 상호 관세 했던 것처럼 그때 시장이 폭락을 했다 아닙니까?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때마침 금리이고 해서 지켜볼 여유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라는지 좀 지켜보는 이런 관망. 또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스위스에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자. 이런 개념으로 좀 관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쉬고 주말 또 쉬고 나면은 트럼프 중대 발표가 뭔지 또 그리고 스위스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협상을 했는지 대충 나오겠죠. 그거 보고 다음 주 또 움직이면 됩니다. 요즘 시장이 다시 평온해졌는데 행복에 대해서 생각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애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좀 젊어서 그런지 우리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탈 때 심장이 쫄깃해진다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2002년 월드컵 때 정말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4강에 접어드는 그런 참 놀라운 경험을 했다 아닙니까? 그때 막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심장 뛰는 그런 경험들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살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행복의 하나의 종류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행복이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살면서 보니까 별일 없이 그냥 평온하고 좋을 때가 제일 행복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행복한 거죠.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 앞으로 이제 거품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날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시장 경험을 쭉 해보다 보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가면서 물량을 모아갈 만한 여유가 있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이때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두고 모아두게 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재액 실현할 수 있으니까 조금 좀 아껴가지고 좀 모아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게 어느 한순간에 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얼마 전에 20대 대학생을 우연히 만나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 회사부터 차려서 그걸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주식 회사를 만들고 조금씩 되면서 이제 법인, 비영리 법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회사를 몇 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20대잖아요. 20대 거의 후반, 그럴 때, 저기 한 50대, 60대 아니면 70대 이래 된 이미 사업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을, 회장님들을 만날 기회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때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부러웠냐면은 나는 하루하루 이렇게 사업을 해가면서 정말 참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참 고민해야 될 정도로 고전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회장님들을 만나면은 굉장히 사업체도 안정돼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성공한 재산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더라고요. 나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겠냐 하는 굉장히 좀 부러움이 있었고, 나도 언제 저렇게 사업체를 키우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마냥 그냥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저렇게 하면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제가 아직 그런 회장님 나이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만은 비슷한 또래는 됐죠. 나이가 들어서 다시 그 20대를 바라보니 이해가 돼요. 어떤 게 이해가 되냐면
뭐 대학 졸업하고 20대면 이제 뭐 한참 공부하는 때도 되고요. 뭐 언제 돈 벌 기회가 있었습니까?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닥친 대로 뭐 하는 거죠. 나가면 전부 다 서툰 것밖에 없고, 그때 당시로서는 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서툴었다. 아마추어도 그런 아마추어가 없다. 그때는 나름 어떤 프로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아마추어였다. 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돈을 불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고요. 그때 이제 성공하신 분들께서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 돈을 불릴 만한 어떤 사업을 갖다가 키울 만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을 갖다가 우여곡절이 많았겠지만 견뎌낸 결과 이렇게 뭔가를 이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일단 그때 시간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20대가 막연히 하나의 어떤 돈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공하신 분들에 비해서 돈이 없죠. 20대가 이만큼 있으면 그분들이 이만큼 있다. 뭐 훨씬 더 많겠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무엇을 알겠냐면은 돈은 그래요. 그런데 20대가 60대, 70대 아니면 그 이상 성공하신 분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게 뭐냐면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따진다면 20대는 이만한 어떤 무한한 시간이 있고요. 이미 뭔가 이런 분들은 돈은 있지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계획하기도 어렵고 이제 서서히 정리를 갖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물려주는 걸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뭔가 더 크게 불려나갈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좀 부러웠던 게 지금은 생각해 보면 아 시간이 참 부럽구나. 세상은 참 공평한 거구나. 돈은 없지만은 20대에 비해서 뭐 이래 훨씬 더 이래 나이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가졌지만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은 20대에 비해서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공평하다 이 말, 이 꼴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하나씩 세상이 조금 달리 보이긴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다는 것은 이 젊은 분들에게 시간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지금 20대가 나중에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이런 것은 전혀 다른 게 되겠죠. 인생이란 것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깨달아가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또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도 다 다른 것 같고. 지나고 나서 항상 느끼는 거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갖다가 모른다 이 말이죠. 20대는 단지 남이 가진 어떤 돈이 부럽다면 그게 아니라 20대는 남이 가지지 못한 돈이 시간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무한하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또 건강을 잃고 나면은 두 다리로 심지어 걷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 또 눈이 안 보이게 되면은 정말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 그래서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집사람은 가끔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있냐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다 좋은데 요게 좀 부족하다. 근데 실제는 이거예요. 다 좋은데 부족한 게 요거예요. 근데 이야기할 때는 이 부족한 게 이만큼이 되고 좋은 게 요만큼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 부모 마음은 알겠어요. 왜 부족한 것만 채우면 완벽한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족한 면을 보느라 이 완벽한 나머지 부분을 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애가 남보다는 완벽한 걸 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래 부모가 이 자식을 갖다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안 아프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있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더라. 태어날 때부터 좀 장애를 가지거나 어렵게 태어난 애들이 있는데 아프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엄청 고마운 건데 그런 어떤 고마운 걸 잊어버리고 부족한 것만 찾으니 애가 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항상 뭔가 서툴러 보이고 그런 거 알겠어요. 부모 마음은 아마 애가 한 50살 되고 부모가 한 80살 돼도
80살 된 부모가 50살 된 자녀를 볼 때 항상 부족하다고 안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거 조금 바꿔서 내가 가진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면 내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보려고 하다 보면 삶이 훨씬 더 같은 시간을 살더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지금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죠. 그런데 이거 단점이라고 보면 오르지 못한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점으로 보면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수지 오늘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을 볼 때 얼마나 참 불안한 국가입니까?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서 여전히 지금 북한은 세계 깡패국으로 취급을 받고, 심지어 러시아에 파견을 해서 이제 정말로 이제 불량 국가로 낙인을 찍힌 그런 상태입니다. 핵을 개발한다 그러고 어떡하면 이게 남쪽에 대해서 욕도 하고 해요.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한 국가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뭐 정치 상황이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럽다는 걸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채권을 사주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뭔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건을 팔아서 이렇게 지금 돈을 들고 들어오는 흑자를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괜찮은 나라, 기초 체력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돼요. 이것만 잘 유지해 나가면 뭔가 또 새로운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주식시장 맞아요, 오르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이게 싸게 매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오늘이잖아요. 평온한 날 아닙니까? 이슈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하락했다 하지만 코스피 0.09%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안정적으로 내가 예상한 가격에 모아갈 수 있는 얼마나 이 좋은 시기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들 형편되더라도 물량 모아가는 거고, 지금 경기 방어나 이쪽으로 괜찮잖아요. 물량을 계속 모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주식시장에 날아가게 되면은 못 따라간다 생각하고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몇 개 들어다 보면은 LG U 플러스 좋습니다. 어제도 세력들이 매집했고 오늘 나왔다는 것은 오늘도 또 매집했다는 거예요. 어제 비해서 오늘 또 올랐습니다. 사다 보면 이렇게 재수 좋을 때 있습니다. LG U 플러스가 뭐 지가 잘해서 지금 오르느냐, 잘한 건 없다니까. 그냥 우리나라 뭐 통신 3사가 있는데 KT는 이 국가 기반 산업입니다. 이건 보호 대상입니다. 왜냐면 이 KT가 날아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전봇대 어떻게 할 거냐고. 전봇대 여러분들 보다 보면 뭐 지중화 시설이라고 해서 신도시들은 전봇대가 사라지고 지하에 다 깔리게 되죠. 근데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여전히 전봇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걸쳐가지고 통신망을 다 연결해 놨는데,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외국인들이 KT 주식은 50% 이상 사지 마라 하고 딱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KT는 지금 가긴 가지만은 좀 더딘 거고요. 거기 뭐 SK텔레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컸었는데 이게 해킹이 되어서 이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뭐 이동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건 LG U 플러스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빨간색이 많아서 상승력이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에 그런 사태가 터졌고 KT는 또 이런 상황에 놓여가지고 있으니까 LG U 플러스가 수혜를 입는 겁니다. 이렇게 사다 보면 이렇게 복이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보유한 사람들은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은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4개 나왔고 4개 나왔고 한 추세가 이렇게 쭉 끝난 겁니다. 대학에 뺏기면 다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쳐다보는 겁니다. 한국전력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분할 매도, 어제 나왔네요. 분할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이거 괜찮죠. 빨간색이 지금 더 많죠. 이제 뭐 파란색 몇 개 떴다고요. 이거 계속 보유해도 됩니다. 한국전력도 오랜 기간 뭐 안 좋았다 아닙니까? 이제 갈 때도 됐습니다.
신규 적반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걸려서 총 쏜다 그러면 이 어디쯤에 어딘가 한번 쏘았겠죠. 그러니까 요때 총을 쏘았단 말은 이 빨간색과 앞으로 일어날 파란색을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순환매매 하겠다는 거고, 아 나는 이거 못 쐈다 하면 우쪽에서 못 산 걸 가지고 나중에 이 이후에 수익매매 신호가 나오면은 그때 수익매매 짧게 해먹으면서 가면 된다. 한솔 테크닉스는 앞으로 수익매매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익매매 쪽으로 보면 오리온 이거 요새 뭐 러시아 그 예전에 그게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푸틴 대통령이 기공원들 데리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야기했겠죠.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초코파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호에다가 초코파이를 이렇게 많이 쌓아놨대요. 쌓아놨는데 푸틴이 맛보고 눈이 반짝 떠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쩐지 몰라도 경원들한테 막 저거 다 챙기라 했는지 몰라도 초코파이가 순식간에 동이 났다 그래요. 하여튼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초코파이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공장을 갖다 정설하기도 하고 했죠. 근데 지금 요게 지금 추세도 괜찮아요. 근데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요서부터 요까지 해서 수익매매 한번 해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신호가 나타난 것은 오늘 요서 또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한 시기에 앞서 말씀드린 그 종목도 매수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수익매매 신호 나올 때 이렇게 해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수익매매 신호 난다고 해서 곧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 다르지만 확률적으로 수익매매 신호 나는 종목들은 결과적으로는 수익 내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LG U+도 수익매매 첫 번째 이때 신호 났는데 신호 난 이후에 지금 뭐 조금 오르다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래 올라서 한 며칠이잖아요.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하고 나도 이만큼 떨어졌고요. 수익권 한 번만 매수한다 생각했을 때 이 짧은 기간에 이게 손해보는 기간, 이거는 수익 나는 기간. 주식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오랜 기간 별 재미가 없어요. 오르지도 않고 어떨 때 손해보고 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짧은 기간 급등을 해서 순식간에 딱 플러스로 마감되는 경우 아마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다 보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있다고 해서 뭐 아무 종목이나 다 사는 건 아니고 적어도 수익 매매 이렇게 신호가 나는 종목들은 손해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수익 내고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해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뭐 시장에 별 뭐 이슈가 없어서 뭐 쓸데없는 이야기 좀 했는데,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사람한테 다 공평하게 주어진 게 하나 있더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딱 주어지는 게 하나 있던데, 그게 바로 이 시간이다고 하는 거더라. 요즘 저 물리학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시간이라는 거 없는 거더만요. 그냥 공간의 변화죠. 공간의 변화.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이 시간이더라. 근데 이 같은 시간으로 살면서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수많은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쳐다보면 마치 이게 나쁜 점이 전체인 것 같고 좋은 점이 요만큼밖에 없는 듯 느껴지더라 이 말입니다. 좋은 거 보고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면 이거는 요걸 집중적으로 보면 같은 시간을 살더라도 아주 해피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고, 나쁜 걸 갖다가 조금 강조해서 보게 되면 기분 나쁘게 인상 찡그리면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태어날 때는 주름 하나 없이 태어났는데 심지어 어떤 애들은 더 잘생기게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화장으로 가릴 수도 있고 잘 몰라요. 근데 점점 주름이 생기고 시간이 흘러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늙어갔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얼굴에 또 신체에 말투에 다 배어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산 사람들은 굉장히 얼굴도 나이 들었을 때 주름이 졌지만 이쁘게 집니다. 멋있게 늙어가게 되는 거고, 인상 찌푸리고 막 그렇게 살게 되면 나이 들었을 때
못생기게 늙습니다. 기품이라고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젊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뭐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그 순간순간의 질도 달라지고 또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이 느끼는 나에 대한 모습도 달라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이상입니다.